안녕하십니까, 정치빈입니다. 원래 이제 주제가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하는 쪽으로 사실상 이제 입장을 틀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나는데도 뭔가 계속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2차 계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래 상으로는 이제 7일 오후 7시에 본회의가 예정이었는데 지금 6일로 해서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한동훈 계만 움직여주면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 늦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땡기는 게 낫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일, 그러니까 금요일 6일 날 오후 안에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혹시나 계엄이 뜨면 150명 이상이 있어야 이게 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엄청 긴박한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런 현 상황인 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해서 약간 이제 한동훈 대표만 그렇긴 하지만 찬성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기운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이죠. 일단 모두 다 놀랐던 이제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는데, 이제 계엄 이유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섰다. 이게 계엄의 이유입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고, 사실 저는 좀 시간 개념이 되게 없어요. 왜냐면 그 날부터 해서 계속 새벽에 일을 하고 약간 제 체감상 한 1, 2주 흐른 것 같은데 어제 운동 자기 전에 보니까 2, 3일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도 정치부 기자로서 계속 기사를 쓰니까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좀 시간 흐름이 안 잡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계엄이 왜 이루어졌냐, 계엄에 대한 과정, 동기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저는 또 어쨌든 정무적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탄핵안 투표가 사실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당연하게 그거를 찬성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어쨌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계엄의 해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했던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했죠. 근데 처음 발표가 탄핵은 맞겠다였어요. 그게 이제 5일 목요일 날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6일에는 어쨌든 그 입장을 바꿨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에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넘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탄핵안 통과가 되면 헌재에서 판단을 할 거고, 사실 이번 계엄권은 국힘에서도 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하니 헌재에서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조기 대선을 뜰 거고,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대선처럼 그냥 되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좀 설명 못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건 정치의 한 영역 중에 들어가고, 계엄이 이제 해제될 때 보면 친한계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계속 나와보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찬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개인이 현 상황을 보고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한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행하는 개인의 행위가 정당과 한 정파의 주 영향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정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냐 하는데, 사실 보면 진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정권을 넘기면 보수당 자체가 괴멸을 해버릴 수도 있고, 물론 없어지진 않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보수고. 근데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때보다 더 고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이제 두 번째가 탄핵 트라우마인데, 비슷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힘 관계자들하고 예전에도 얘기를 하면, 이게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요. 이 탄핵에 대한, 당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이제 그냥 붙들어 나왔던 건데,
하지만 선거에서 계속 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지방선거, 총선 뭐 계속. 근데 이번에도 탄핵되면 실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전국 주도권인데 국민의힘에서 좀 그래도 칭찬을 받는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이 계엄령 해제에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 어쨌든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여당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처음엔 탄핵안 처리에 동의를 안 했던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야당이 다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도 정치인이라면 자기 영역을 만들고 몫을 만들기 위해서 설사 탄핵을 시켜도 자신들의 의지와 역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 야당 주도의 탄핵을 국민의힘이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온 것들이 보면 뭐 체포조가 뭐 여당, 야당, 뭐 국회의장 대표를 잡아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보안사가 아니죠. 방첩사에 끌고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보면 무슨 실탄이든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너무나도 위험했던 상황들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탄핵은 안 돼. 그냥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하야를 권유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고 가려고 했던 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겠지만 6일 오후에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어쨌든 간에 200명이 필요한데 뭐 야당 192는 찬성을 당연히 할 거고 그럼 8명인데 이제 친한계가 10명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의지만 있으면 사실 이거는 통과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어쨌든 탄핵안이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의미로 진짜 분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이 분리했다는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좀 위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정말로 당시 그 국회가 아닌 당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받는 거는. 혐의는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좀 당 자체가 좀 다른 의미로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고 지지를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이 계속 바뀌었구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상황에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이 탄핵 얘기를 하겠네요. 탄핵에 대해 진행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적으로. 어쨌든 좀 긴박한 상황인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빈이었습니다.